서동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밤에도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는 형광물질을 꽃에 흡수시킨다면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꽃 스탠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평소 자주 읽는 과학 잡지에서 우리에게 친근한 식재료인 시금치에 형광물질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금치의 온도수가 광합성을 하면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빛을 스스로 방출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의 종류의 빛으로 발광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음성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잡지를 읽고 실제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식물에서 형광물질이 성공적으로 수출될 시 수출한 형광물질의 꽃의 흡수가 되어 빛이 없는 밤에 우리를 놀라게 해줄 시 효과적으로 식물을 흡수되고 발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형광등 한 개를 매일 1시간씩 사용한다면 연간 약 2kg의 탄소 발자국이 사용이 불가. 이런 형광등의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씩만 줄이면 연간 나무 0.3g을 아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꽃 스탠드를 사용한다면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꽃 스탠드 연구를 위해 3가지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시금치, 발포 비타민, 비타민 음료, 초록색 형광펜에 들어있는 형광물질을 추출하고 자외선 손전 등을 이용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진처럼 시금치 추출액은 붉게 발광했지만 발포 비타민 용액은 거의 발광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타민 음료와 초록색 형광펜 용액은 노란색으로 발광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첫 번째 실험에서 추출한 형광물질에 꽃을 담아두고 꽃이 가장 잘 흡수하는 형광물질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먼저 실험 영상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비타민 음료나 시금치에서 추출한 형광물질을 담가둔 곳에서는 발광 현상을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광펜에서 추출한 형광물질을 담가둔 꽃의 줄기에서는 사진처럼 발광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꽃을 시들지 않게 보존해서 더 오랫동안 용기에 담가두었다면 꽃잎에서도 형광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공업용 형광물질을 물에 녹여 농도 1%, 3%, 5%의 형광 용액을 만든 뒤 각각 용액에 같은 종류의 꽃을 담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형광물질이 물에 잘 녹지 않았고 형광 용액이 꽃에 흡수되지 못해 형광 용액의 농도와 상관없이 발광 현상을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또 꽃이 빠르게 시들었고 곰팡이가 핀 꽃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 후 저희는 왜 꽃이 빠르게 시들고 꽃에서 발광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형광물질의 분자구조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세포막은 반투활성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분자의 크기가 크거나 지용성의 물질은 통과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 실험을 진행한다면 꽃에 잘 흡수시킬 수 있도록 분자구조가 단순하거나 물에 잘 녹는 형광물질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식물의 물광 크기와 형광물질의 크기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식물에는 물과 영양분을 이동시키는 직경 2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의 물관이 있습니다. 형광물질의 크기가 물관의 크기보다 크다면 형광물질이 꽃 전체로 이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광물질을 물관의 크기보다 작도록 더 잘게 가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곰팡이 문제가 있습니다. 실험에서 일부 꽃은 곰팡이 때문에 금방 시들었는데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습기가 적고 환기가 잘 이루어져야 하지만 저희가 햇빛과 온도를 고려해서 집안에서 실험하다 보니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람이 잘 통하고 습도가 낮은 곳에서 실험을 진행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예측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꽃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꽃병에 꽂기 전 꽃을 손질하고 꽃병을 꼼꼼하게 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꽃을 싱싱하게 유지하려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물갈이를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화보존제를 사용하면 식물이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꽃 스탠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험을 하며 만약 실험 전 꽃이 빠르게 시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조사했었다면 더 정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쉽기도 했고, 재료 선택을 할 때 다양한 식물을 찾아보는 과정이 있었다면 완벽한 실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탐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까지 모두 저와 팀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며 진행했었기 때문에 실험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